네, 앞서 오늘 국회에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했는데 신세아 기자가 토론회 현장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오늘 토론회 어떤 토론회인가요? 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렸고요. 전국 아파트 경기 노동자 공동사업단 주관으로 또 열렸습니다. 주최자인 이 천준호 의원은 앞서 장한지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했던 주민의 폭행과 폭언 등 갑질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던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근무했던 아파트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 축사를 보내왔고 토론회에 의미를 부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천 의원은 개회사에서 60대 임시계약직 노동자가 쓴 임계장 이야기에 나오는 고다자라는 조어를 언급하면서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고다자가 뭔가요? 임계장 이야기라는 이 책에 따르면 경비원을 흔히 고다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가 쉽다 이렇게 뜻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 경비원을 고다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천준호 의원은 고 최희석 씨 경우와 이전에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이 유사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오늘 토론회가 경비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개최 취지를 밝혔습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 2명이 직접 토론회장에 나와서 현장 사례나 고충 등을 발표를 했고요. 주제 발표는 남우군 전국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공동사업단 정책위원이 맡았습니다. 이어 천준호 의원 사회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서울시, 경찰청 등 정부 부처 담당자와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연합회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나와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개선책이나 대안을 마련하려면 문제점이나 실태부터 지적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와 고용 안정 권익 보호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남우군 정책위원은 드러난 문제와 가려진 문제 이렇게 아파트 경비원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업무 범위나 입주민 갑질 문제는 바깥으로 드러난 문제인 반면에 이 중에 간접 고용으로 인한 법적 사용자 책임의 형해화 문제, 24시간 격일제 전근대적 근무 형태 문제, 그리고 임금이나 고용 불안 등은 수면 위로 가라앉아 있는 굉장히 심각하지만 가려진 문제 라는 게 이 남 의원의 지적입니다. 말들이 좀 어려운데 일단 드러난 문제, 업무 범위나 갑질 이런 것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공동주택 경미원은 약 16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먼저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보면 지난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소요 시간과 중요도를 기준으로 경비원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방범 업무는 31%밖에 안 됐습니다. 이 나머지 70% 가까운 시간은 청소나 조경 그리고 분리수거 또 택배, 주차 관리 등 경비 업무 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제 이렇게 경비원들이 여러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관련해서는 규정된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30%가 최저임금 미만, 그래서 실근로시간으로 하면 66%가 최저임금 미만자로 추정된다는 게 이 남의원의 지적입니다. 또 주택관리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아파트 노동자가 입주민으로부터 이제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경우가 3,000건에 육박을 하고요. 앞서 언급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비 노동자의 약 24%가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언저리 혹은 그 미만의 임금을 받으면서 온갖 굳은 일과 장시간 노동 이렇게 이런저런 갑질에 시달리면서도 이제 언제 해고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현직 경비 노동자들의 한번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다들 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고용 일자리로 그만하면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일을 하다 보니 경비 노동자는 옛날 말하면 노동과 같이 막 대하는 그런 노동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에서는 작년까지 입주민들에게 거소경렬을 했습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저희 아파트 야간 휴게 시간이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인데 그 시간에 야간 수차를 1시간 도는데 누워서 피곤해서 쉬고 있으면 택배 1시, 2시 택배 체지러 와서 문 두들기고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런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이제 경비생활 그만해야 되겠구나 그러는 찰나에
제가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불을 끄면 너무 눈이 부셔서 불을 끄고 자면 불을 끈다고 항의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드러난 문제가 이 정도고 드러나지 않은 뭐 가라앉은 문제들이 더 있다는 건데 그건 또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언급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네. 대표적인 게 앞서 언급했던 이 이중 간접 고용으로 인한 법적 사용자 책임의 형해화 문제입니다. 이게 네. 좀 말이 어렵습니다. 네. 경비노동자 고용 구조를 보면 크게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입주자 회의에서 경비 용역 회사에 업무를 주면 네. 이제 경비 용역 회사에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입주자 회의에서 위탁 관리 회사에 업무를 맡기면 네. 또 여기서 경비원을 채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위탁 관리 회사가 경비 용역 회사에 다시 위탁을 줘서 또 여기서 경비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복잡하네요. 네, 일단 크게 보면은 4가지 경우인 건데요. 네.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10%가 채 안 됩니다. 네. 나머지 90%는 이렇게 경비 용역 회사나 위탁 네. 관리 회사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이 원청 직접 고용은 열의 1 정도고 네. 나머지 9명은 하청에 또 재하청을 통해서 고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렇다 보니까 업무 감독이나 지시 등 이 관리 감독 보호 주체가 모호하게 이제 되면서 네. 자연스럽게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요. 네. 업무도 이제 경비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네. 법적으로도 경비업법과 주택관리법과 상충이 되거나 위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 밖에도 구조적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데 네. 남우근 위원은 경비 노동자의 법적 지위나 처한 상황을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공식적 일자리로 지금 사고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경비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터죠. 노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임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일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삼터와 임터가 교차되는 공간이 아파트라는 것이고요. 근데 아파트 입주민들은 법상 사용자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월급을 주고 있다, 사용자 의식을 갖고 있는 반면에 법상 사용자 책임은 지지는 않고 있죠. 이렇게.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발제를 맡은 남의원은 네. 여론에 기댄 일시적 해법이 아니라 구조적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3개월, 6개월 이런 단기 근로계약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적 수립과 실행, 또 휴게 기간의 실질적 보장과 휴게실 설치 규정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입주민의 갑질 방지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확대 적용 등을 이렇게 해결책으로 내놨습니다. 네. 또 24시간 격일근무 교대제 개선과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그리고 휴게 또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네. 또 경비원과 관리원 이원화 등도 함께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이 과정에서 불거질 이제 여러 부작용, 예를 네. 들어 일자리 감소와 같은 이런 문제점 해소가 또 관건입니다. 네.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법제도 개선과 함께 공동주택 생활 문화를 바꾸고 네. 또 이제 지역 공동체 의식 복원 작업도 필요하다 이렇게 남 의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경비원을 고다자라고 부를 정도면 뭔가 개선책 마련과 추진은 시급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